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도 위험한 듯이 않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올바른 해외 선물 트레이딩 올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그리고 더불어 해외 선물시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차트 기술적 분석이 되는 눌림목 단타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눌림목이라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주가의 상승이 멈추는 구간, 그리고 반대로 또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이 약간 침체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저희는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식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 포지션밖에 진입하지 못하니까 상승했을 때 멈추는 구간들을 눌림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목 매매법만 잘 알고 매매를 하신다면 해외 선물 매매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면 매매하시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눌림목 매매를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기 전에 하나 알고 계셔야 할 개념이 일변동폭인데요. 지수라는 것은 정말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 상승과 하락 구간에 어느 정도 리밋이라는 기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일정 구간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정 구간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겠고, 이러한 추세들이 계속적으로 차트에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언트 파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 규칙도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차트의 어떠한 부분을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 최고점부터 최하점까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라고 봐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말은 즉 위로 올라가도 플러스 2%,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마이너스 2%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구간에 왔으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구간에서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를 잘 이용해서 역방향 매매를 한다고 하면 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알아가 보면서 눌림목 단타 매매법에 대해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메타트레이더 5 안에 기간 구분선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속성에 들어가 주셔서 보기 기간 구분선 보이기를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이 기간 구분선은 하루 단위의 일 변동폭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정 구간 주가가 쭉 떨어졌을 때 그 다음 캔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가가 일정 구간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들을 자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구간들에서 캔들의 흐름을 잘 파악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강한 음봉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왔다는 걸 확인이 됐을 때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캔들이 이렇게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정 구간에서는 이제 캔들의 힘, 매도세가 점점 약해진다는 원리를 접목을 해서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네, 세력들이 특정 가격을 방어하고 있구나, 혹은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조금만 담아가는 전략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캔들의 크기만 보고 매수 포지션을 바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캔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음봉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으로 돌려나가는 큰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즉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는 캔들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이런 다음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캔들 패턴의 원리와도 굉장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장악형 패턴 혹은 관통형 패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캔들들이 발생했을 때는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하게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다른 자리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락세가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 음봉이 발생했던 자리를 양봉으로 돌려나가는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는 자리, 즉 아까 말씀드렸던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장악형 캔들의 자리 다음 캔들 혹은 이 캔들 위치에서 우리는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하락이 나타났다가 이 하락 매도세를 이겨내고 돌아서는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도 위험한 듯이 않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 이후로 주가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눌림목이 있는 자리를 진입 타점으로 잡고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 리턴 대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단 이 매매법을 사용할 때 전제를 꼭 확인해 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앞서 이전에 하락이 확인되었으며 캔들의 파워가 약해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 장악형 혹은 관통형 캔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도세를 이긴 매수세라는 힘의 원리를 보자라는 것이 이 매매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차트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하락세가 쭉 이어지다가 매도세가 약해지고 큰 장대 양봉이 발견하는 순간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100% 수익이 나올 것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100% 수익이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힘의 논리에서 이런 캔들들의 흔적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입 타점을 잡기가 더 수월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목 매매 한번 참고하셔서 많은 연습을 통해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서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고해주고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트레이딩 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